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 메모아이제이션입니다. 이 메모아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메모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메모장, 메모노트 뭐 이런 식으로 이 미국식 영어인데 사실 이 메모라는 게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라틴어에 뭐 메모랜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 기억해야 할 것,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모아이제이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해뒀다가 그 기억을 꺼내서 써야 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아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결과를, 이 함수의 연산 결과를 기억해두자.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call count라는 하나의 이 지역 변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중괄호 보이죠? 이 중괄호 안에서 존재하는 이 로컬 변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call count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증가시켜 주죠. 그리고 n 곱하기 10을 반환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 call count는 0으로 이제 리셋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호출 횟수를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를 입력하면 50을 반환하고 또 5를 입력하면 50을 반환을 하는데 이 call coun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같은 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인자를 사용한 이 연산의 값은 우리가 캐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는 함수가 어떤 함수든 간에 이 함수가 이 새로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메모리 어딘가에서 이미 계산된 결과값을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all count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different arguments죠. 그래서 이제 call count는 0으로 리셋을 하고 이 인자 값이 여기는 5고 여기는 6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call count는 이제 2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인자로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원본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모아이제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성능을 개선해야 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메모아이제이션을 떠올리시면 돼요. 코딩 테스트를 예로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리커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이제 같은 인풋 값을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프론트엔드 생태계 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리액에 use callback 또는 이 use memo와 같은 이런 훅들 있죠. 이런 훅들도 이 memoize라는 컨셉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raphQL 같은 이런 이 쿼리 라이브러리에서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내가 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쿼리를 이제 메모아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캐싱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아이제이션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기법인데 이제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런 유스 케이스들 있죠.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직접 사용할 때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지죠.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죠. 일단은 이게 지금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closure 패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return function .rs. 그래서 이 argument 있죠? 이 argument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쵸? 이 함수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전달되는 이 argument를 받아서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closure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 함수 있죠? 우리가 지금 리턴하는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che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이 객체 리터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에서 계산된 값이 이 캐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을 이 캐시에서 직접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자들 있죠. 이 argument 있죠. 이 argument들을 바탕으로 이 기반으로 우리가 캐시의 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객체에 들어가는 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자, 키는 json.stringify, stringify로 이 argument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하나의 유니크한 키를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검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캐시 hit 또는 이제 캐시 miss 이 두 가지 이 브랜치로 나뉘게 되잖아요. 캐시가 있을 경우에는 캐시를 반환, 캐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 함수 있죠. 여기 전달되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 값을 다시 이제 캐시에 저장을 해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캐시 히트의 케이스죠. 그래서 만약에 key in
cache.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캐시 히트예요. 그럼 캐시에 이 키가 존재한다는 거이기 때문에 return cache key.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리터럴 말고 리터럴 대신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 맵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맵 자료 구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가독성도 좋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성능 최적화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맵 컨스트럭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문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에서 이 ha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has 같은 경우는 이 boolean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죠. 그래서 이 맵에 이 키가 있다면 이 맵 자료 구조에 있는 이미 계산된 값을 반환을 해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캐시 미스의 경우잖아요. 캐시 미스 같은 경우는 이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어떤 함수가 전달되든 간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결과값을, 그죠? 함수를 통해 연산된 값을 이제 캐시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결과값이다 result 해주고, 그 다음에 func.apply. 자, apply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 disbinding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argument도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연산 작업을 이렇게 새로 했으니까 그 값을, 이 result라는 값을 이 맵 있죠. 이 맵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cache, 그리고 맵에 이 se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set에다가 우리가 키는 키고, 그리고 이 해당 키의 값으로 이제 result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results.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구현된 이 완성된 이 메모와이즈 함수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 2개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피보나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터미널로 가서 node memoize. 네,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모두 통과했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캐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인자를 이제 다른 n 값을 전달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테스트도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에디터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function, fib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recursion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n을 받아서 이 이제 피보나치 함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n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제 n을 return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return,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fib을 우리가 이제 두 번으로 호출합니다. 두 번 이제 제기 브랜치를 통해서 n-1 더하기 n-2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n-1 더하기 fib n-2.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피보나치 함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아이제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 피보나치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모아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죠. 그렇죠? 이 함수를 지금 우리가 메모아이즈 한 거잖아요. fib 함수를. 그리고 첫 번째는 40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더 오래 걸릴 텐데, 두 번째로 호출했을 때는 이미 지금 이 40이라는 우리가 값을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이 캐시 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캐시에서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연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값을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이제 터미널로 와서요. 자, 두 개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no memoiz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1000ms에 가까운 그런 값이고 961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memoization을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이제 960ms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호출했을 때, 두 번째로 같은 값을 전달해서 호출했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0.006ms,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이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이 함수가 조금 복잡한 연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같은 인풋을 내가 많이 사용을 하든지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아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성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자, 메모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서 이 기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